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를 잊은 듯한 기세로 뜨겁게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완벽한 V자 반등을 보여주며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의도 증권가에 작은 우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길래 이번 시간에는 그 목소리에 같이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좋은 장이 무슨 소리냐며 한 귀로 흘리겠지만 저는 모든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좋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지수의 V자 반등, 이제 완벽히 그려진 걸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2277포인트에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 1439포인트까지 하락한 후 지금 현재 빠르게 이전 포인트를 향해 찾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극적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이전 700포인트에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 419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완벽하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V자 반등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V자 반등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사실 낙관론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우려에 섞인 시각이 현재 더 지배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V자 반등 어렵나? 파월 미 경제 회복 1년 필요할 수도 라는 기사가 있는데 미국 경기 회복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경기 내년 말까지도 회복 과정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은 V자 반등 전망에 대해서 신중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은 V자 경제 회복, 나이키형의 무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침체 상태인 가운데 경기 회복도 지진부진하게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2009년 저점을 찍고 꾸준히 반등하는 나이키형 곡선을 그린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V자 반등보다는 U자 반등, U자형도 더 보수적으로 나이키형,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L자형 반등이라고도 표현했었는데 V자 반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낙관론정보다 회의론적 시간이 지금 현재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지방은행장들도 V자 반등은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치명적인 대량 실업에 따른 길고 느린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특히 그 연방은행장은 코로나19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오려면 최대 2년이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는 내용인데 이제 나이키형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관론이 팽배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통제 조치를 완화해도 온전한 경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과거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그럼 V자 반등을 우려하는 V자 반등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글로벌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WHO에서는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고 마치 에이즈처럼 계속 남아서 괴롭힐 거라고 보는 거죠.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처장이 한 인터뷰를 보시면 코로나19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를 많은 분들이 기사로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 이 기사를 보시면 코로나19 독감 동시에 최악의 가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라는 기사에서는요. 증세가 비슷한 코로나19랑 인플루엔자, 즉 감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 두 개를 초기에 선별 치료하지 못하면 의료 현장에 대혼란이 생기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올해 말까지는 계속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비관론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사를 보시면 코로나19가 단순히 코로나19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전염되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바이러스가 변형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계질 확산이라고 부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파생되어 또 다른 바이러스로 진화하는 건데 코로나와 같이 연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이제 주시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사이자 면역학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따르면요. 어떠한 백신들은 감염에 실제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가장 큰 문제는 약효다. 당장 나타날지 아닐지, 나타나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신이 오히려 바이러스의 내성을 키우는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최근에 종종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는 개발된 백신이 결국 상용화돼서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말은 사실 그 시간 동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요나 경기 회복을 계속 방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잡히지 않는 코로나가 V자 반등에 대해서는 계속 비관론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발생 한 20일 전후에서 어느 정도 증가폭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전에 더 심각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한 20일 전후에서는 확진자가 더 빠르게 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증가폭이 빠르게 증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러시아와 중남미 10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남미 10개국은 코로나가 경과한 지 지금 4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 증가폭이 현재까지 완화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특히 뭐 유럽이나 중국, 우리나라처럼 완만한 곡선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이동이 완벽하게 제한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러시아나 중남미에서 코로나가 계속 확진된다는 건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중국이나 미국, 우리나라를 또 입국해서 언제든지 코로나를 다시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계속 코로나가 빠르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V자 반등을 계속 우려하게 되는 목소리 중에서는요, 지속되는 미중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 이 기사도 보시면 아시겠죠.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그 결과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가뜩이나 미국의 제재 이후 코로나 반도체 업체들의 화웨이 매출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즉, 미중 무역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은 결국 환율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전쟁이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홀로 치고 나가는 한국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요. 아시아 증시에 대한 전망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요. 네, 아시아 증시 당분간은 박스권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을 겪고 당분간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브라질과 러시아 등이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시중의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일부 지적에도 미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즉 V자 반등보다는 계속 지속적인 박스권으로 경제 성장이나 지수 상승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관론적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대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단 다른 나라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브라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터지기 전 지수에 비하면 현재 회복이 많이 더딘 상황,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싱가포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터지기 전과 비교하면 현재는 아직 V자 반등이라고 표현하기 민망할 수준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터지기 이전과 지금 현재 주가는 많이 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갈게요. 이 지수는 독일 지수인데요. 독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로나 터지기 이전과 현재가 아직은 코로나 터지기 이전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다시 보면 네, 정말 완벽하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지수,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만 다른 나라와 완전 다르게 V자 반등을 계속 넘어서 이 이상으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까?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시면 많은 분들이 단기 과열 지수로 애용하시는 RSI 지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통 30 이하는 이제 과매도 상태라고 해서 매수를 추천하게 되고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라고 해서 이쯤 되면 이제 매도를 하라라는 게 일반적인 그 RSI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가 이제 5월 8일자인데 이후에 RSI 지수 과열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즉 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단기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V자 반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V자를 완벽하게 그린 이상 더 뜨거운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글로벌 지수 따라 조정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최근에 코스닥장이 너무 좋은 관계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밋빛 미래만 보고 더 큰 자금으로 묻지마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